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미인은 딸을 많이 낳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그 아이가 딸일지 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출생 시의 남녀의 성비를 보면 여자아이들이 100명 태어날 경우 남자아이들은 105명이 태어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특정 집단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특정 집단에서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딸이 나올지 아들이 나올지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위와 재산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경우는 부모들은 아들을 낳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부모들은 딸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부유한 아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가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일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로서 아내를 많이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연애를 통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유전자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딸은 적게 나올까요? 그것은 그 딸이 부유하더라도 그 딸이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두 명의 사람들을 낳기 때문에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는 왜 아들보다는 딸이 많이 태어날까요? 그것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결혼 대상으로 만날 여자들이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딸이라도 젊고 예쁘다면 결혼할 가능성이 많고 아이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집안에서는 딸이 자식을 남길 수 있고 아들은 자식을 남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딸이 많이 태어납니다. 요약하자면 부모가 부유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가난하면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사실 좀 믿기가 어렵죠. 주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이런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 또는 내각의 강요들의 자녀들을 조사해보면 남자아이들이 딸보다 훨씬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지주들을 볼 때에도 아들이 딸들보다 많고 가난한 농부라든지 상인들에게는 오히려 아들보다는 딸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료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는데 그냥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내의 자료를 대강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의 장녀인 서민정이 보광그룹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광그룹은 사남 2녀입니다. 현대가는 어떨까요? 정중 회장은 8남 3녀를 남겼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전부 아들로서 8남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3남 5녀를 남겼습니다. 근데 삼성가를 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맞는 것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묘하게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 아들에게 넘겨줬을 경우 더 좋다 그러면 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만약에 딸에게 넘겨줘서 좋다 그러면 딸이 많이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질 중에 하나로서 남성의 뇌, 여성의 뇌가 있습니다. 남성의 뇌는 컴퓨터라든지 로봇, 장난감 같은 것을 좋아하는 체계화하는 뇌이고 여성의 뇌란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하는 뇌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자동차, 로봇과 관계된 체계화적인 뇌는 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엔지니어라든지 수학자, 과학자일 경우에는 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뇌로서 공감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딸이 많이 태어나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인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체계화하는 뇌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수학자, 과학자의 경우에는 딸이 100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아들은 140명이 태어납니다. 반대로 공감하는 뇌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경우는 아들이 100명 태어나면 딸이 140명이 태어납니다. 또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을 경우에는 아들을 많이 두고
임신할 경우에도 태아가 남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키가 작고 체격이 적을 경우에는 딸을 많이 두고 임신하는 경우도 여아 태아를 많이 임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미인은 왜 딸을 많이 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이 매력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을 경우에는 연애와 같은 단기적인 만남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만남에서도 유리합니다. 남자들은 누구라도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연애 기간이든 결혼을 목적으로 하든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남자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매력적인 남자들을 좋아할까요? 일부 좋아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만남으로서 연애를 할 경우에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게 될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매력적으로 생겼다는 것이 그 여자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생각할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미래의 자산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사회적 지위는 어떠할지 등을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보면 여자애들은 무조건 이뻐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쁘다 그러면 아들을 낳는 것보다는 딸을 낳는 것이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미인들은 예쁜 딸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